오늘은 이제 21세기 인류의 위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21세기 위기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 실상이 굉장히 위급하다, 위기라고 할 만하다,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위기고 자연환경적인 상황에서도 위기다, 이런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 구체적인 위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갈등, 대립, 충돌,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국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핵무기 사용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핵무기 사용이 되면 그야말로 그거는 이제 인류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 자연환경적으로는 이제 생태 위기, 기후 위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1.5도 정도까지만 우리가 온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도 올라 있는 상태고 0.5도 정도만 앞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과연 지켜질 거냐? 지켜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지배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우리 선택이 남아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대멸종을 우리가 스스로 맞이해서 우리가 찬란한 인류 문화를 꽃피우고 인간의 위대성을 자랑하면서 살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그런 결론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지금 인간의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여기서 위기를 극복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나갈 거냐, 이제 그런 그 요청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21세기 인류의 위기의 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봤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시간으로 탐구해야 될 주제는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21세기 위기 상황을 목격을 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으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인 그 대책이 필요하다. 쓰레기 하나 덜 버리고 분리수거 잘하자, 이런 개념은 이미 지난 개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위기 극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그 대책을 우리가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죠.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을 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21세기 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도출해라, 이것이 오늘의 그 조별 탐구 주제입니다. 이 근본 원인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은, 원인이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됐지? 이런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은, 왜라고 질문할까요? 왜? 어떻게? 원인을 묻는 거죠. 왜 인간은 그런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자연법 때문에 그래요. 자연법. 우주 만물은 자연법을 통해서 생겨났고, 자연법을 통해서 변화하고, 자연법을 통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이 속성이에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변한 것이 있다면 사라지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뭐 가까이는 여러분 자신도 그런 거고, 태양은 영원히 빛을 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태양도 처음에는 없었죠. 없었다가 생겨난 거고 태양도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도 때가 되면은 사라집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자연법 원리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변화하고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연법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도록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건 뭘까? 자, 우주 얘기를 했는데 우주만 그것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을 포함하고 자연을 포함하고 해와 달을 포함하고 모든 은하수를 포함하고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이 자연 만물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왜 생겨났는가? 자, 그리고 이 자연법은 특징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없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인과 결과로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것도 원인이 있고 그 결과인 것이죠. 이 21세 위기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 있어서 그것이 원인과 결과로 끊임없이 작용한 결과로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기후위기는 이제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데 그 원인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기후온난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후온난화가 원인이에요. 그러면 기후온난화는 또 어떤 것의 결과예요? 그러면 기후온난화의 원인은 뭘까요?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배출이 되어서 기후온난화가 계속해서 이제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꾸준히 인과를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결과 나오고 또 원인 나오고 우주 근원이죠. 과학에서는 한 점이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한 점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근원이에요. 그 근원이 모든 원인이죠. 그 근원이 없었다면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 근원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가 또 어떤 결과를 낳았고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까지 온 거예요.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태어나고 동물이 태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21세기 위기도 당연히 그러한 자연법의 원리 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리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자연법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고를 할 때 심층적이다, 깊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문은 바로 그 자연법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팠다, 안 아팠는데 아팠다, 변화가 생겼네. 그 변화는 무슨 원리를 통해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 어떤 원리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프게 되 훌륭한 의사는 누구예요? 그 병자의 결과로서 그 병을 얻었는데 그 병의 원인을 찾고 또 그 병의 원인을 찾고 그 병의 원인을 찾는 사람.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토론할 때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해야 돼요. 보다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 그 깊이 있는 사고라는 건 바로 깊이 있는 원인, 깊숙이 숨어있는 원인을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걸 한번 볼까요? 근본 원인을 여러분들 자연 파괴, 인간 갈등, 지구온난화, 절수산 문제, 환경오염, 전쟁.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격했던 피상적인 결과였어요. 피상적인 결과. 이거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최후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결과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있었고 있다, 환경오염이, 지구온난화가 생겼다, 자연 파괴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들의 원인이 뭘까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자연이 왜 파괴되었을까? 지구온난화가 왜 생겼을까? 환경오염이 왜 생겼을까? 전쟁은 왜 할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깊이 있는 원인, 자연법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도착하게 되는 거죠. 해결책도 이거에 따라서 나오겠죠. 그러면 피상적인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왜? 피상적인 원인을 여러분들이 얘기했고 피상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물론 이 피상적인 해결책을 다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근데 피상적인 해결책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것의 원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 피부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러면 종양에다 연고를 발라. 그러면 나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연고를 안 바르니까 다시 또 나타났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종양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도려내야만이 안 생기는 건데 그냥 피상적인 해결책으로 연고 하나 바르니까 그날은 나았어요. 다음날 다시 나타나요. 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서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이것은 잠시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요. 기후위기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다시 또 일어나죠. 인간의 속성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책이라는 게 바로 그런 선상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찾은 해결책, 제가 찾은 근본적인 원인, 이것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21세기 위기는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알아요. 지구에는 자연환경이 있죠. 처음에 자연환경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이 있죠. 그렇죠? 처음에 자연환경이 있었고 인간이 그 자연 속에 태어났어요.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던 게 아니죠.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인간의 세계, 자연환경의 세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문명을 창조해서 문명사회라는 것을 이루었죠. 지구는 자연과 문명사회, 인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된 거잖아요. 21세기 위기가 초래된 거예요. 자,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1세기는 지구 밖에 외계인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자연, 문명사회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합니다. 이게 자연법이에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위기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일어난 거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이제 자연 속에서 태어난 인간이 한동안 자연 속에 살다가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창조했죠. 문명을 창조한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죠. 그러면 당연히 호수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 문명은 또 자연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집을 지었어요. 당연히 자연이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자연은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베버리니까 동물들이 또 변화가 생기고
그 지역의 생태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그 지역의 기후가 변화가 생기고 그것들이 다 인간에게 다시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인간은 이제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하겠죠. 너무 뜨거운 기후, 어려운 상황이 되고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인간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문명을 창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처음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변화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변화가 문제인 거죠. 21세기 위기가 문제인 것이지 사회가 변화되었다, 자연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변화에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이르게 된 그 변화가 문제인 것이죠. 왜 21세기에 인류는 사회위기에 직면했을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맥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사회위기는 사회 속에서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연은 빼고요. 사회위기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인간은 생각을 하는 존재죠. 생각해서 지식을 형성하는 존재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마다 생각과 지식은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50명이 있지만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지식도 아는 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자연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서로 다르고 지식이 서로 다른 것은 자연이고 그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치고 받고 부수고 때리고 죽이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때리고 죽이고 하잖아요. 이렇게 점점 더 극단적인 대립, 갈등, 충돌 이렇게 하면서 증폭이 되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증오심이 불타서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을까? 무기를 만들었죠. 잘 죽이려고. 그래서 더 나은 무기 만들고 더 나은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핵무기까지 만든 거죠. 더 이상 강력한 무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핵무기 하나면 전 인류를 다 죽일 수 있는데 얼마나 위대해요 인간이. 자기의 증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Why? 생각이 서로 다르고 아는 것도 서로 다른 것은 정당하고 자연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폭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는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반대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내면 집착이다. 우리 내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다른 생각과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생각은 그러니? 내 생각은 이래. 아, 뭔가 맞지 않네. 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잘 해가지고 뭔가 좀 답을 찾아볼까? 아, 우리가 연구를 좀 해가지고 네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좀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학문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알게 되어 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생각이 부족하고 틀린 생각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옳은 생각을 내가 다시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옳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아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집착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또 물어야죠. 왜 이런 자기 생각과 지식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이 생겼을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변화를 해서 내면 집착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결과로서 서로 갈등, 대립, 충돌하면서 무기를 더 고도화시키고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위기 상황을 맞이한 걸까? 자연 환경 위기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자, 자연환경이니까 이제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인간은 태어날 때 물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요. 물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물질에 대해서 욕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그러한 욕구를 주었고 그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고 싶다, 먹고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당한 것이에요. 자연적인 것이죠. 이것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21세기의 자연환경이 급격히 파괴되어서 대멸종이 일어날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날 21세기 위기에 처할 정도의 무분별하고 과다한 소비를 하거나 문명을 창조해서 자연을 파괴해서 스스로의 존립을 위협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집착 때문이죠.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욕구가 있어서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보상으로서 즐거움과 행복이 따르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그렇지만 그 즐거움과 행복에 집착이 생기는 순간 그렇게 해주는 물건에 집착이 생기고 그 물건들을 계속 더 즐거움을 주는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도한 문명 창조, 과도한 소비 이것 때문에 자연환경이 파괴됩니다. 저는 이렇게 왔어요. 결국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문명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자연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도 자연도 변화하고 살아있는 그 유기체와 같은 것이죠.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도 건강하지 않고 자연환경도 건강하지 않다. 당연히 인간도 건강할 리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인간 때문이니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그랬냐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대립갈등 충돌하고 극단적으로 혈상무기를 만들고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소비문화 창조하고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도 건강하지 못하고 사회도 건강하지 못하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또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 집착, 즐거움에 대한 집착, 행복에 대한 집착.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건강성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했어요.
이번에 내면 집착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두면 앞으로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인간이라는 게 있죠. 인간은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 안에 내면이 있어요. 정신과 마음의 세계죠. 실제 이 세계가 존재하는 외부 공간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내부 공간이 있어요. 인간은 두 공간 안에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면의 세계는 바로 인지 공간 안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이 내면의 세계는 누가 만들까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형성하는 내면의 집착이 생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내 생각만이 옳고 내 지식만이 옳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너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지. 이런 거죠. 내 생각과 지식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 그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대립, 갈등, 충돌하는 사회적 위기, 즐거움에 집착해서 계속 물질에 대한 집착, 소비, 창조, 해서 자연환경 위기. 인간의 내면이 건강했다면 사회가 어떻게 건강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인간이 만든 사회인데. 인간이 내면이 건강했다면 자연이 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인하겠어요? 인간이 살인하니까 살인을 당한 거죠. 인간이 자연을 살해하니까 자연을 살해당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살해당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자, 이제는 올바른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산 게 아니야. 잘 살았다면 위기 절벽 앞에 서 있겠느냐. 두 번째는 건강한 내면을 회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앞으로 해야만이 위기가 극복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올바른 삶이 뭐냐, 그 올바름이란 게 뭐냐, 정의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